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폭락이 있어서 다들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특히 교육 부분이 장난이 아니었죠. 탈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 그 기업은요, 불과 몇 달 전에 거의 90불이었는데 한 주에 지금은 6불 아래 내려갔어요. 거의 15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거든요. 뭐 알리바바는 말할 것도 없고요. 텐센트마저도 원래 텐센트는 공산당이랑 친하다고 좀 알려져 있었는데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40% 이상의 폭락이 발생했어요. 왜 이렇게 도대체 이 공산당이 자꾸 기업들을 규제하는지 솔직히 뭐 공산당이나 이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 생각들을 조합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지 이 세 가지 정도 이유와 앞으로의 이 전망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가장 표면적인 중국 정부가 규제했던 이유는요, 중국 또한 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상식적으로 이렇게 두 명이 만나서요, 아이를 둘은 낳아야지 이 인구가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. 얘가 합계 출산율 이제 2인데요. 중국은 이게 1.3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증가세가 주춤해지고요. 아마 조금 있으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. 근데 이 인구가 감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. 실은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는 고령화가 진짜 문제거든요. 왜냐하면 이 노인들은 이렇게 뭐 일을 하거나 생산활동은 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연금 줘야 되죠. 또 건강비, 의료비 지원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인들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. 이대로 중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요, 당연히 뭐 인구는 줄어들겠죠. 그리고 이 노동력이 감소하면 물론이고요. 또 이 수억 명이 넘는 이 중국의 이 노인들, 이 부양 문제로요, 사회적인 큰 혼란을 맞게 될 거예요. 이런 사회적인 혼란은 곧 지금의 일당 체제에 큰 이제 위협으로 연결되겠죠. 겉으로는 뭐 저출산, 고령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함이 커요. 우리도 그런데요, 이 저출산이 왜 발생하는지를 보면요, 너무 이 높은 이 집값과 그리고 이 사교육 문제가 사실 가장 크거든요. 이 집값, 사교육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감당하려면 이제 나의 삶과 당장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데, 차라리 그냥 결혼을 포기하자, 아니면 아이를 포기하자, 이런 층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. 그리고 이 사교육이랑요,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는 이게 아이만 저출산만 되는 게 아니고요, 소비 침체로 같이 와요. 왜냐하면 사교육비 대느라, 그리고 부동산 뭐 대출금 갚느라, 그리고 또 부동산값 오르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. 또 세입자는 월세 내야 되고, 또 전세금 매년 올려줘야 되고, 이런 것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같은 정상적인 이 민주주의 국가는요, 이런 부동산이나 혹은 뭐 사교육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규제하려고 하면 이게 경제에 충격이 엄청 나거든요. 또 이런 거 규제가 되게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죠. 왜냐하면 표 떨어지니까. 근데 오히려 중국은 이런 문제에 좀 과감하죠.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된 최고의 사교육 기업을 그냥 하루아침에 풍질 박살 낸 거 아니에요.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. 중국의 사교육뿐 아니고요, 이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규제가 엄청날 거란 예측이 많아요. 이 부동산에만요 돈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요,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. 솔직히 뭐 임대료만 올라가고요, 이 서민들이나 이 청년 세대만 힘들게 하죠. 이런 뭐 아파트 콘크리트가 새로운 뭐 기술을 발전시킨다거나 뭐 혁신을 일으키는 게 없잖아요. 이 미국처럼 혁신과 그리고 이 기술을 발전을 일으키는 건 기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, 이 기업 자본시장에 돈이 몰려야 이 돈이 활발하게 돌고요, 기술이 발전하고 이 혁신을 꽃피울 수 있는 거예요. 이걸 다 알지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이 부동산을 구조조정시키기가 진짜 힘들어요.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국민들 자살 대부분이 이 집인데요. 만약에 이거를 충격을 가하면은 당연히 그 경제 타격도 크고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 날 거예요. 10%만 떨어져도 다 정권이 바뀔 텐데 아무도 이런 걸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. 이 서영수 키움증권 이분이 얘기했는데, 정부가 마음 먹으면은
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인기가 떨어지죠. 그러니까 이런 표 떨어뜨리는 자충수는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. 중국도 우리와 똑같아요. 자산의 대부분이 이 부동산이거든요.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엄청 규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 집값을 잡음으로써 뭐 신혼부부들이나 이 저출산을 좀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처럼 너무 부동산에만 과도하게 이 몰려있는 이 돈을요 어떻게 보면 좀 자본시장으로 좀 옮겨가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해요. 그렇게 되면 어떤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서 오히려 중국 증시는 우호적이지 않냐라는 분도 있지만 이건 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나진 않겠죠. 어찌되었던 정부의 의지는 저출산 그리고 이 부동산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자신의 정권과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쪽에 규제를 할 거예요. 근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뭐 사기육 부동산 규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을 왜 도대체 규제하느냐는 거죠. 여기에 투자하신 분이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 중국의 플랫폼 테크 기업이 주가가 올랐을 때 과연 이 중국 당국이나 혹은 중국 평범한 인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이거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.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의 가구 자산의 대부분은 우리처럼 부동산이고요. 이 10% 남짓한 금융자산도 대부분은 보험이랑 은행 예금이에요. 주식은 10%에 10%도 안 되니까 뭐 엄청 적은 거죠. 이마저도 상해 시장에 있는 이 본토 주식시장에만 투자하는 거죠. 이게 뭐 이런 알리바바, 텐센트, 뭐 진동닷컴, 핀도더, 메이투안, 바이두와 같은 대부분의 중국 혁신 기업들은 이 미국 시장이나 이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중국 인민들은 상해에만 뭐 진짜 일부만 투자하고 있지 이런 미국에 투자하는 거 진짜 쉽지 않고요. 홍콩조차도 이 투자할 수 있는 장벽이 높아요.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평범한 중국의 인민들은요. 이런 중국의 자국의 좋은 테크 기업에 투자를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알리바바만 해도 대주주가 소프트뱅크, 일본 기업이잖아요. 텐센트는 네스퍼스라고요. 대주주가 남아공 기업이에요. 둘 다 외국 기업이에요. 이 둘이 잘 되면은 외국 기업만 돈 버는 거예요. 또 이런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 안에서 이 내수, 중국 인민들의 이 지갑을 털어서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이 과실을 다 아까처럼 외국인이 가져가잖아요. 지금 외국인들은 부동산에만 몰빵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잘 된다고 해서 인민들이 이득 보는 게 없어요. 우리도 IMF 이후에 정말 알짜 기업의 이 지분 대부분을 외국인이 가져갔거든요. 이때 헐값에 다 가져갔잖아요. 그래서 지금 기업의 이익이나 대부분을 배당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헌납하고 있는데요. 이게 우리랑 진짜 비슷한 상황이에요.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고 할 수 있죠. 이 미국을 보면요. 이 중국이나 우리와 달리 국민들 자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주식시장에 있거든요. 그래서 애플, 뭐 구글, 페이스북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요.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 이 미국인들도 같이 부자가 돼요. 그래서 이 부자가 된 그들이 이제 소비를 계속 하면은 계속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죠. 그리고 또 이런 미국, 중국의 테크 기업에 이 미국계 이 자금들이요. ETF나 펀드를 엄청 투자를 많이 했어요. 사실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은 거의 주주가 미국인이라 봐야 되죠. 그러면은 이런 알리바바, 텐센트 같은 기업이 성장하면은 그 과실은 어이없이 미국이 가져가는 상황인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 미국에 상장된 또 이 홍콩에 상장된 이런 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. 뭐 인민들이 이득 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뭐 이렇게 상장한 기업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요. 뭐 혁신을 일으키고 또 스타트 기업에 많이 투자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으니까 완전히 뭐 망하길 바라진 않겠지만 이런 중국 인민들이 지금은 부동산에만 몰빵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그 자산 시장으로 좀 금융자산으로 좀 옮겨오고요. 그래서 이런 중국 우량한 기업들의 이 지분을요 어느 정도 확보할 때까지는요 이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. 좋아할 이유가 없죠. 오히려 지금 떨어지면 더 좋아할걸요. 그래서 중국 당국의 이 규제가 우리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진짜 와 이해가 안 가죠. 근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이해가 좀 갈 수도 있어요. 이게
평범한 그냥 투자하지 않는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사교육 구조조정 시키는 거 잘하고 있죠. 부동산 구조조정 잘하는 거죠. 그 자국 플랫폼에 지금 외국인들이 빨대 꽂아서 다 지금 이익 착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지분 낮추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.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요, 이런 플랫폼 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뭐 공산당 관련 자금이나요, 혹은 연금이나 보험사 같은 이제 기관 자금, 그리고 일반 인민들 개인의 투자 지분도 장기적으로 당연히 올라가겠죠. 그래서 사교육이나 부동산 뭐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보면요,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요, 이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의 이 행동을 보면 좀 되게 역설적이에요.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의 대장은 미국인데 미국은 자본주의 반대예요. 지금 공짜 돈을 국민들에게 막 지금 풀고 있거든요. 되게 공산주의적인 방법이에요. 반면에 이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중국은 오히려 공짜 돈 뿌리는 게 아니고요, 지금 돈을 쪼이고 있어요. 그리고 자산시장을 규제하죠. 지금 비트코인, 부동산, 주식시장 다 규제하고 있거든요. 금리가 중국은 3.75%예요. 미국이나 우리의 거의 8배 수준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. 정부의 행동만 보면은. 예전에 3프로TV에서 박석죽 위원이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, 그래서 돈을 지금 마구 뿌리고 있는 미국 대비하면은 이게 뭐 정도의 길을 너무 빨리 걷고 있다고 했는데요. 이게 뭐 정도의 길인지는 모르겠어요, 저도. 근데 어쨌든 이 민주주의 정권은 이 단기적인 이 그 정권 유지에 되게 급급한데요. 공산당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이 좀 오더라도 좀 구조조정하고요, 좀 더 장기적인 좀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유리하다는 건 저희가 알아야 돼요.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. 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히 성장하고요. 그리고 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당연히 규제와 상관없이 주가도요, 같이 오를 거예요.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죠. 근데 저는 앞으로 여기서 이 중국 경제와 이 중국의 향후 패권에 이 도움이 되는 기업, 그리고 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인민들의 주머니, 푼돈이라고 하죠, 이런 것만 털어가는 그런 기업 간에는 앞으로 엄청난 격차가 생길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제가 예전에 아마존을 예로 든 적이 있는데요, 아마존은 미국 플랫폼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R&D 기술 개발이나 이 캐펙스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 마진도요, 가장 낮고요.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배당을 한다거나 이 주주에 대한 환원도 하나도 없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아마존은 가장 많은 미국 내 고용을 지금 책임지고 있고요. 그리고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, 그리고 혁신에요, 가장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회사나 그리고 이 주주의 이익은 지금 포기한 채 지금 소비자에게 손해보면서 다 퍼주고 있거든요. 이렇게 아마존이 독점으로 욕을 먹지만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요, 기술과 혁신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지금 소비자에게 다 퍼주고 있는데 이익도 없어요. 이런 회사를 정부가 규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. 이 중국 쪽 플랫폼 기업도 똑같아요. 이게 자꾸 서민들 이렇게 푼돈 이 먹기에만 급급한 기업이 아니고요, 고용을 앞으로 많이 창출하고요, 또 우수한 이 4차 산업 그 인재들 있잖아요, 이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고요,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중국의 패권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 그리고 혁신, 이런 거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이런 걸 중국 정부가 특별히 규제할 이유가 없거든요. 예전에 공유했던 중국 파워블록의 글이 있는데, 이 미국의 이런 테크 기업들은 지금 뭐 양자 컴퓨터랑 뭐 인공지능이랑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 로켓 발사하고요, 이러고 있는데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왜 이렇게 그 작은 돈에 집착하냐. 응? 중국 기업들도 미국 테크 기업들처럼 과학 그리고 이 기술 개발 그리고 혁신에 더 집중해야 된다. 이 노점상 주변에 돈다발은 이제 그만 눈독 들여야 된다고 한 글이 있는데, 이게 핵심이에요. 이거는 이제 뭐 중국 당국이나 전문가들 의견이 아니고 저 같은 이런 장기 투자한 이 주주들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. 제가 알리바바에 꽤 많은 돈을 투자했죠. 뭐 텐센트도 그렇지만. 근데 제가 알리바바에 처음 투자한 이유는요, 알리바바가 뭐 엔트파이낸셜과 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서 손쉽게 이 서민들의 푼돈을 벌 수 있는 기업,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. 잠재력이 높은 이 아시아 시장에서 이 클라우드 압도적 1위 사업자였어요. 그리고 이 소비자가 거의 10억 명이 넘는데요,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회사거든요. 또 허마션션과 같은
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이런 신유통 혁신을 가장 먼저 일으켰고요. 또 알리 헬스케어와 같은 이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 시장으로도 좀 확장성이 용이한 면도 있어요. 또 자신의 플랫폼에 맞는 이 AI 인공지능 반도체를요 직접 설계하고 있고요.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에 있어 가장 유리한 플랫폼이기도 해요. OS도 가지고 있고요. 또 이 물류 인프라도 제일 크게 가지고 있잖아요. 결국 이 물류 자동화를 이용해서 중국은 물론 이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어떤 빅피처도 있었고, 또 도심의 전체 인프라를 AI 이제 빅데이터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시티, 이런 플랫폼 등 이런 혁신적인 기술, 비전, 이런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했지, 뭐 이렇게 뭐 플랫폼을 이용해서 푼돈 버는 기업이라 투자한 게 아니에요. 이런 혁신과 기술에 정말 인재 양성에 투자하면은 중국 정부가 규제할 리가 없죠. 왜냐하면 이게 중국 경제와 패권에요.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. 지금까지도 이런 기술과 혁신 스타트업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요. 또 인재를 양성해온 그런 기업이요.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,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이에요. 물론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죠.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 R&D 투자나 캐펙스 투자 1위가 압도적으로 알리바바거든요.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요,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중국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는지, 뭐 어떤 정책을 펴는지 이런 게 아니에요. 이런 거는 예측할 수도 없어요, 어차피. 그리고 시장이 주가가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아니죠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손쉽게 이렇게 서민들 이 푼돈만 벌려고 하는 기업이냐, 아니면은 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기술과 혁신에 꾸준히 투자하는,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패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이냐,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. 세 줄 요약하면요, 결국 중국은 이 저출산 문제로요, 이 사교육 그리고 이 부동산 이쪽으로 규제를 엄청 강하게 좀 시작을 했다. 그리고 중국 인민들 역시 이 부동산에 몰빵 투자했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 너무 없어요. 당연히 자국의 이 플랫폼 기업 그 지분이요 거의 없죠. 이런 플랫폼 기업은 외국인이 거의 소유하고 있다.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정말 혁신과 기술 그리고 인재 양성에 꾸준히 투자해서 이 중국의 패권과 경제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이런 여부가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겠죠. 원래 이 중국 시장은요, 이 변동폭이 너무 심해요. 예상치 못한 이런 규제도 나오고요. 이 투자의 레벨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.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난 감당할 수 없다면은 그냥 차라리 좀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 돈 벌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.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죠. 그러면 이 변동성을 이겨내고 뚝심 있게 정말 장기 투자할 수 있으면은 먹을 게 많은 시장이기도 해요. 인생 뭐 공짜 없잖아요. 늘 그렇지만 공포 속에 또 기회가 있죠. 그리고 중국이 지금 출산율 1.3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출산율이 0.8이거든요. 올해는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,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사교육은 물론이고요, 부동산도 제대로 된 규제를 못하고,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 구조조정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. 표 떨어질까봐 방치하고 있는데, 진짜 이 중국보다 우리가 더 걱정이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, 저는.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뭐 시장이 많이 안 좋지만 모두 좀 기운 내시고 좀 파이팅입니다.